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오시는데, 제가 이제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2030의 MZ세대 젊은 이제 신혼이나 젊은 엄마들이 말하는 이혼 사유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은 좀 다르더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오시는 거는 외도지만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독박육아입니다. 이 독박육아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 독박육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아내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당연히 애는 그냥 엄마가 키우는 거고 살림도 엄마가 하는 거고 남편은 그냥 바깥에서 돈이나 벌어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애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같이 키워야 아이가 더 잘 클 수 있고,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아직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거나 육아가 너무 힘들다는 거를 알아서 회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독박육아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독박육아 이혼이 바로 그 독박육아 밑에 검색어로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독박육아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마 혼자 육아를 도맡으면서 단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애 키우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 육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 커리어나 학업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남편을 가정을 위해서 별로 희생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나의 이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기만 하더라도 공감을 좀 해주면 내가 좀 화가 덜 날 텐데, 남편이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고 네가 뭐가 부족하냐, 네가 원해서 그런 거잖아, 애 키우느라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잖아, 어차피 애 클 거잖아, 애 크면 너 마음대로 놀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별로 아내가 그렇게 수고한다는 거에 공감을 안 해주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육아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몇 번 권하다가 도저히 남편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공감도 안 해주면 실망을 거듭하게 되죠. 그래서 실망을 거듭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이 요구에 이렇게 응하지 않고 무시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찮고 나이가 소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아기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무시할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저렇게 손 하나 까딱을 안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구나, 이런 결론까지 내게 돼서 이혼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외도나 성매매입니다. 이 신혼에도 외도나 성매매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신혼에 뭐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바람났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 따라 부쩍 많아졌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유흥탐정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뭐 3만원, 5만원만 내면 유흥탐정으로 이제 남편이 유흥업소에 간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런 게 유행을 해서 젊은 여자들은 그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몰랐는데 우리 남편이 유흥탐정에 결과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뒤를 캐야 되냐, 이혼을 해야 되냐, 추궁을 해야 되냐, 멘붕에 빠져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종종 계십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밖에서 남편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또 스마트워치가 생기면서, 그리고 구글 계정에 뭐 아기가 보는 패드에 남편 구글 계정이 연동이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게 발달을 하면서 남편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디서 돈을 썼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고 싶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 걸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에는 전 여친이랑 정리를 안 하고 결혼했거나 결혼하고 나서 전 여친을 다시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또 많은 경우는 조건 만남을 하거나 뭐 오피스텔 성매매를 다니거나, 이렇게 성매매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를 모르고 결혼을 했다, 알고 보니까 캐보니까 연애 때부터 나랑 그러고 다녔더라, 그래서 나랑 섹스리스가 되었던 거더라,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 불능, 공감 불능입니다. 아내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도저히 이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것만 깨닫고,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내가 정말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예민한 사람 취급하고 전혀 공감을 못 해줘서 내가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남편이랑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을 안 해주는 남편, 이런 남편들의 이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진단명은 아니지만 아주 경미한 자폐 성향이 있어서 공감 능력이 아예 선천적으로 뇌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채팅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아내에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요즘은 나르시시스트 남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그 사유로 인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내를 자기의 동반자나 동등한 이제 인격체로 대우하지를 않고 나를 꾸며주는 사람, 내가 이용해야 될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내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고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착취당하는 느낌을 받게 돼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 때문에, 아 정말 난 도저히 이 사람 곁에는 못 머물겠다, 난 이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 남편인 경우에도 이제 막 아내분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이렇게 공감과 소통이 안 되어서 아내분들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거를 카산드라 신드롬이라는 용어까지 있는데요. 카산드라 신드롬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내 남편이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고 난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네 남편이 왜? 네 남편 굉장히 가정적이고 집이랑 회사밖에 모르고 너무너무 바른 청년인데 네 남편 때문에 네가 그렇게 화가 날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니까 이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도 공감을 못 받고 집에서도 남편과 소통이 안 되고 해서 이 가슴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을 이제 카산드라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남편과 공감과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신혼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심지어 애가 없을 때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은 야,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야, 뒤도 돌아도 보지 말고 이혼해, 애가 없는 게 천운이다, 이렇게 하면서 애가 없는 신혼이거나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아내가 경제력이 있거나 하면 이혼해라고 쉽게들 조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는 이유도 그렇고, 이분들이 가진 고민은 애가 없어도, 뭐 아니면은 심지어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식도 안 올리고 그냥 둘이 동거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깊지 않네, 쉽게 해결되겠는데 하는 상황이더라도 이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애가 있든 없든, 애가 뭐 애기든 성인이든 뭐 경제력이 있건 없건 간에 이혼이라는 거는 원래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문제라는 거죠. 이혼을 결정하려면 이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감정적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또 고려할 게 너무너무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막 앞서고 하니까 이혼을 섣불리 결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은 아내분들이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결혼식을 성대하게 해서 친지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잔치까지 벌였는데 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그분들이 들으면 내가 너무 창피하고 난감할 것 같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혼녀라고 낙인 찍힐까봐, 이혼녀라고 하면 불쌍하게 보고 누군가 결함이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할까봐 이제 그런 사회적 시선이 두려운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내가 경제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너무 어려서 나 혼자 아기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 이혼을 생각하는 젊은 아내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혼을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슬프고 배신감이 들어서라든지, 내가 저 인간 한번, 너 한번 이혼 당해봐라, 너 한번 나한테 위자료 뜯겨봐라 하는 심정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냉정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내가 이혼을 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애를 떼놓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당장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해서 내가 꼭 바로 이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이런 남자랑, 쓰레기 같다고 생각이 되는 남자랑 참고 견딘다고 해서 내가 병신이 되고 내가 막 모자란 사람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시간을 너무 짧게 마시고, 어차피 평생이 걸린 문제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분은 진짜 이혼해야 돼,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 이분은 이 서류상에 있는 남편 이런 게 정말 의미가 없고 이혼하면 오히려 더 잘 될 뿐이야,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그럼 그분들이 이제 용기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이혼을 못하는 분도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혼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내쫓기는 일도 없고요. 먹으면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능력이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배우자에게 종속돼서 혼자 되는 게 두려워서 삶을 내 맘대로 못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혼해도 안 죽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것이지, 결혼 생활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혼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좋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선택을 해서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선택했으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혼에 대해 쓴 솔직한 이야기도 많고,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